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10일 오후 4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와 나쁜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는데 나쁜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틀려버리면은 아무리 잘해도 그 결과는 나쁘게 나옵니다. 방향이 좋으면은 다소 실수를 해도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이 틀렸습니다. 이 국정의 방향, 국가의 진로를 집권 세력의 철학, 가치관, 이념이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생각이 약한 세력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흠집을 내는 지난 1년이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한 여러 정책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제가 한 10개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과오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서 출범한 사실을 부정을 하고 올해가 건국 70주년인데 이 기념비적인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날을 이 해를 기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19년의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마치 대한민국 건국인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 없는 나라, 그림자 없는 나라는 유령이죠. 유령 국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데서 출발하는데 그 근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대한민국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의 과오는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장미빛의 4.27 판문점 선언을 한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했다고 전제하고 핵을 폐기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온갖 미사여구를 담아가지고 특히 민족이라는 이름을 8군데나 쓰면서 실현 불가능한, 또 실현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되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6.15 선언의 과오와 14선언의 과오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대로 한다면 6.15 선언, 14선언, 판문점 선언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법치 반공국가로 존립할 수가 없고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결국은 생명과 재산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가장 큰 문제는 또 여기에 민족 공조 노선이라는 것을 내걸어가지고 남북한의 계급투쟁론자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몰아가는 그런 문서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장을 찍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판문점 선언 내용은 적전 분열, 적전 무장 해제의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비핵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대남 공작에 나오는 이간질이고 한미동맹 해체 전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큰 성과라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의 함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과오는 원자력 발전소를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백지화 선언을 해버린 사실입니다.
어떤 연설을 하면서 느닷없이 한국의 원자력 발전이 위험한 것처럼 이렇게 과장해가지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될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설계하는데도 장애가 되는 이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위법.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는 안전발전소를 위험한 걸로 왜곡해가지고 원전 백지화선을 했다는 거. 이게 세 번째의 과오고, 네 번째는 개헌을 시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독재 성향이 다분히 있는 그런 위험한 개헌을 하겠다고 개헌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도록 하자고 했지만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다시 살아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판문점 선언과 이 개헌안을 합치면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할 생각이 없다.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내세워가지고 체제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잘못. 그것은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앞세워가지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법을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법을 온건하게, 반대자에 대해서는 법을 가혹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잘못은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핵 미사일 대피 훈련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간섭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나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정 분열이 아니라 핵 전 무장해제입니다. 핵 앞에서 우리 스스로 벌거벗겠다는 정책 아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곱 번째, 그동안에 방공전선에서 열심히 싸워왔던 사람들을 마치 범죄인으로 생각하듯이 편파적 수사를 해왔습니다. 편파적 수사를 해왔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감옥에 많이 간 사람들, 기소당한 사람들, 조사받은 사람 명단을 쭉 적어 놓으면 공통점이 방공자유투사라는 사실입니다. 방공자유투사. 방공을 범죄시하고 자유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덟 번째, KBS, MBC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공영방송을 국가가 장악하게 되면은 그것은 독재로 가는 척경이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KBS, MBC가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느냐, 저게 과연 공정한 보도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홉째, 경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니까 오히려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화, 이것도 시장에 국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시장을 왜곡시킴으로써 여러 가지로 물질적, 시간적 이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인상, 이것은 이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총괄해서 지난 1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전 무장 해제와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과 과학과 헌법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듯한 사람입니다. 사실, 과학, 그리고 헌법은 아주 이성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문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 3대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진실입니다. 진실을 지키는 것, 역사를 왜곡하지 않는 것,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자꾸 손을 대려고 합니다. 역사에 손을 대려고 한다. 권력이 역사에 손을 대면 역사를 반드시 왜곡하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국민 분열의 한 해였다. 적전 분열, 이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적전 분열의 한 해였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걸 뭐 여러 문제로 이렇게 꼽는다면은 이 국민 교육에 신경 쓰지 않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선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육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교육 대상입니다. 국가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국민 교육 헌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10개를 좀 적어보니까 너무 점수를 짜게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10개가 다 국가의 기본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 국가의 진로, 국가의 방향, 국가의 철학, 국가의 영혼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여기는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서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